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요. 하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가져와라 이렇게 시켰더니요. 하인은 그날 혀고기를 사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주인은 하인에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싼 음식을 가져와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하인은 또다시 혀고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혀라는 게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쌀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저렴할 수도 있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하루 아주 값비싼 말로 꽉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12월 17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마음에 말하고 싶어요. 12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한마음에 말하고 싶어였습니다. 좋은 말, 예쁜 말만 써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근데 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진짜 예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말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집 못 갔잖아요. 근데 비싼 혀는 우리가 마음만 다 잡으면 명품 말로 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좋은 말만 서로 하자고요. 예,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겨울이 되자 군고구마 군밤 파시는 분들 거리에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고구마를 많이 구워 먹었었는데 수출요. 여기다가 넣고 방에 가지고 들어와서요. 방 안에서 고구마랑 밤을 막 호호호호 이러면서 구워 먹던 재미.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숯불을 담아놓는 이 그릇.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요. 이 그릇 이름이 뭘까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브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중하고 행복한 성이야기 소행성 함께합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 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제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희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우입니다. 네. 요즘에요. 정말 네. 궁금한 게 네. 하나가 생겼는데요. 예. 그 인터넷에 보면요. 네. 외도 억제제라는 광고가 많이 보이고 또 기사도 얼마 전에 하나 났더라고요. 기사는 이전부터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요? 뭐 그 기사엔 저희 이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근데 약이 있나 보죠?
그 약에 대한 기사라기보다는요. 네네. 이 외도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그 상대방과의 일종의 성적인 부분을 포함한 친밀감의 신뢰도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많은 의학 연구가 그 옥시토신이라는 뇌하수체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죠. 네. 그런 보고가 관련되어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들쥐 실험 같은 경우에 네. 외도를 많이 하는 들쥐군과 외도를 많이 하지 않는 프레이도그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평원의 쥐들을 비교해 봤더니 네. 상대적으로 이제 외도를 하지 않는 그런 그룹에서 짝짓기로 평생을 가는 네.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 뇌에 또는 그 동물의 뇌에 바소프레신이라든지 옥시토신 호르몬이 꽤 많이 나오더란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요 호르몬이 좀 더 나오게 하면 평온한 부부 생활을 예.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제 들쥐 예.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들쥐한테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을 주입을 했을 때 이제 네. 좀 더 수컷이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예, 바람 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똑같이 네. 인간한테 적용을 했는데 예. 이제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요. 네.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먹는 약은 이제 소화기, 그러니까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다 파괴가 돼요. 아.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으로, 그러니까 예.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그거는 한 지속 기간이 한 몇 분, 3분인가? 예. 근데 3분마다 뭐 계속 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을 수도 간호사님들 없고요. 아니면 방법이 예,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나잘 스프레이, 그러니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아. 제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실제로 지속 시간 얼마 되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예. 그 정도고 사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이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옥시토신이 자연 분비되게끔 옥시토신 분비를 유발하는 거는 이제 커플이 서로 다정한 대화라든지 손을 잡고 스킨십 하는 거. 스킨십이 좋다고. 그렇죠. 예. 예, 뭐 때로는 이제 명상이라든지 습속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가 여성이 출산할 때, 네. 수유할 때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친밀감을 가진 대상이랑 네. 어떤 성적인 행동, 애정 어린 성관계를 가질 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비싼 돈 들여 예. 별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뭐 코스프레이를 사고 하는 것보다는 네. 예, 그거보다는 그냥 공짜로 돈 안 들이고 남편과 스킨십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 객관적으로 뭐 방송이니까요. 네. 이런 스프레이를 파는 분들은 명백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반대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잘못되면 저한테 항의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근데 의약품으로 파나요? 아니요, 의약품 아, 의약품으로는 예. 그 의미 없는 내용에 돈 쓰지 마시고요. 네. 그 시간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스킨십.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한 게 더 많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예. 예. 사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잘못된 성의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네. 그것도 한 종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소행성 부부간의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문자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즉석에서 급하게 성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내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네. 먼저 강동우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남편이 원하는 아내의 기술. 이번 주 기술은 어떤 건가요? 네. 향기를 잘 이용해라. 네. 좀 쉽죠, 오늘은. 네, 좋겠네요. 하여튼 저한테는 부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예. 무슨 향기라고 하면 무조건 여성들은 뭐 엄청난 남자들이 뭐 야한 향수 냄새 이런 예.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관된 향기는요. 그 사람의 재치라든지 향기는 그 상대방 남성, 사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빠의 땀 냄새 이런 거에 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재치란 것 자체가 우리 내 아미그달라라는 뇌 조직이 있는데 네. 이 뇌 조직이 후각과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이게 또 기억이라는 영향력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뭐 친밀감, 일관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상대방을 기억하게 하는 데는 우린 흔히 남자들의 시각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왜 그 사람의 외모만 생각했는데 외모는 조금은 짧고요. 네. 오히려 향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 그래서 특정한 향수를 뭐 특정 회사의 향수를 꾸준하게 쓴다든지 네. 또 그중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 냄새를 쭉 가져오는 게 좋은데 네.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죠. 예. 반대로 이제 그럼 내 향기가 뭐 양념 냄새도 괜찮겠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 뭐 마늘 냄새보다는 우리가 흔히 뭐 향수로 알려져 있는 예. 그런 적절한 향기. 약간은 채취가 상대방에게 맞아요.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향수를 뿌려도요 이렇게 밥 네. 한 번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향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의 기술 백혜경 원장님. 네,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 예. 네.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고요. 예. 이 MC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얘기하면 막 감동의 표현을 하고 제가 얘기하면 아니 그냥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 뭐 지금 뭔가 성관계와 관련돼서 네. 기술을 얘기하는데 웬 뜬금없냐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여성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네. 어떤 뭐 섹스리스 문제라든지 성적인 트러블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는 많은 부부들이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일관된 거가 남성들은 아내가 자꾸 관계를 기피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텐데.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나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한 게 있고 네. 대화도 부족하고 좀 소홀하다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좀 부드럽게 좀 대화도 많이 해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 네. 어떻게 보면 성관계 성욕이나 이런 것도 더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일관적으로 많이들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남성들은 보통 성적인 기술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굉장히 노골적이고 뭔가 이제 자극적인 뭐 좀 색다른 이런 거를 그러는데 네. 아주 여성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여성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상대방하고의 어떤 애정, 친밀감, 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네. 옥시토신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옥시토신도 그렇군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스킨십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요. 네, 네. 예, 이런 부드러운 대화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성은 이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음. 성적으로 막 들이대기 전에. 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내에 대한 어떤 애정 표현이나 뭐 당신 수고가 많다든지 네. 뭐 때로는 이제 좀 미안하다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거 싸움하고 나면 꼭 그 네. 화해를 네. 예, 막 들이대는 걸로 이제 해결하시려는 남편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여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렇죠. 예, 그때 마음을 먼저 풀어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미안해, 아내의 그러면 마음을 당신이 먹을라라 이러잖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고 네. 예. 두 분 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기술자들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원장님의 향기를 잘 이용해라. 그리고 백혜경 원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예, 훈훈합니다 오늘. 예,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긴 기술자는 누군지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승자가 결정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매주 목요일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 여러분의 상담 이어갈게요. 전광기야?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50분 동안요. 특집 1만 명의 희망산타가 되어주세요를 진행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희망산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요.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돼서 전달이 됩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께는요. 문자로 저 누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누구누구누구 산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50분이든 100분이든 다 불러드릴 테니까 후원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입니다. 기아대책에서 1만 명의 희망센터가 되어주세요.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예전에는요. 겨울이 되면 방 안에 요게 딱 아랫목에 딱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밥 넣고 군고구마 넣고 호호 잘 구워가지고 먹었던 그 용기입니다. 용기. 숯불이 담아서요. 방에다가 두면 따뜻하기도 하고요. 정답 두 글자인데요. 문자는요.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소행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 강동호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호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7살짜리 딸을 둔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아버님께서 네, 무슨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요즘 아이 때문에 요즘 고민이 좀 생겼는데요. 네. 아이가 7살인데 네. 애가 요즘 자주 제 허벅지 위에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네.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렇게 타니까 저는 이제 아빠하고 스킨십 하려고 위에 올라타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비비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게 보기에 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예. 아빠 허리 아프니까 내려와 그렇게 얘기를 몇 번을 해가지고 이제 제 허벅지는 안 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뭐 쇼파 모서리나 가구 모서리에다가 자기 그 성게를 이렇게 막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처음에는 뭔지 잘 몰라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뭐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동 자유행위를 아동 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혹시 그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3-4번씩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딸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민망해갖고 네네. 내비두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지를 와이프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는 또 그런 행동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가볍게 넘기기엔 횟수가 일주일에 3-4번이라서 그래서 그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상담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뭐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표현을 잘 쓰셨어요. 유아 자유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제 행위로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선생님이 대처하신 것도 잘하셨어요. 그 너무 야단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빠가 불편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건 아이한테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 핵심은 관점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이가 과연 이게 성적으로 너무 즐겁고 야하고 기분 좋네 뿅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는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얘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아이는 그저 마치 자기가 어떤 뭐 특정한 부위가 가려울 때
그러면 기분이 좀 시원해지듯이 그런 식의 어떤 성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느낌이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우리 어른들이 한 것처럼 뭐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정도 상황 정도의 횟수나 또는 아빠의 대처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야단칠 필요는 없고요. 또 있을 수 있는 행동 정도를 받아들이고 횟수도 그 정도면 있을 수 있는 정도인데 보통은 이러다가 잠시 몇 개월을 그러다가 저절로 없어져요. 예, 그때까지는 내버려둬도 되고 다만 횟수가 너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아빠 이외에 다른 남성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문제점으로 그렇죠. 삼아야죠. 예.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정도면 지금 아이가 7살, 그러니까 만 한 5세 정도 된 거죠? 네. 네네. 예, 지금 뭐 동생이나 이제 뭐 언니 오빠가 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고요. 네. 예. 보통 이제 아동들이 만 5세 전후에 특히 이제 자기 성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기를 이렇게 만지작 한다든지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따님처럼 이런 행동들이나 또는 이렇게 만져보거나 관심을 가지는 요런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과도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여기에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또 더군다나 딸이니까, 이거 막 성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당혹스러우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 아이를 너무 야단을 치시거나, 하시면 아이들이 이게 뭔가 되게 나쁜 거구나 조금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아버님이 잘 대처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이가 뭐 자연스럽게 아마 없어질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텐데 아이가 혹시나 이제 뭐 엄마나 아빠한테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애정 욕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최근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많이 놀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일하다 보니까 놀아주는 횟수나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애가 아빠를 더 좋아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하는데 이제 정확히는 저가 뭐가 원인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네네. 예, 사실은 아이는 이게 뭐가 내가 성적인 쾌감을 가지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움이긴 한데 또 더군다나 약간 정서적으로 아빠하고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아빠한테 좀 더 관심을 받고 애정 욕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이의 입장에서 보셔야 될 게 성적인 행동이 아니고 애정이고 마치 아빠하고 볼을 우리 부비잖아요. 볼을 부비는 듯한 행동을 신체 일부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눈높이가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바쁘시겠지만 이제 시간을 주말이나 시간을 내셔서 아이하고 많이 놀아주고 시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다행이네요.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가벼워지셔서 끊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저도 기분 좋은 게 이런 것을 엄마의 어떤 역할로만 생각하시고 그런데 요즘 아빠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해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양육 문제라든지 물론 그 반대로 진짜 무관심한 아빠도 있지만 이런 아빠의 태도는 참 칭찬해야죠. 그렇군요. 잘 대처하셨네요. 네. 이런 경우 저는 근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이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여자아이들이 이제 아무데나 가서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요 시기에는 요 시기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아까 아버님 얘기했어요. 책상 모서리라든지 베개라든지 이제 뭐 허벅지나 이제 이런데 이게 비벼보는데 그러면서 뭔가 약간 기분이 야릇하고 좀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테스트하는 거군요. 뭐 일종의 이제 새로운 관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몸의 감각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이가 이거를 막 예를 들어 이제 나 자유여행해야지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냥 기분 좋구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성징이 없으니까 전혀 그렇죠. 그냥 몸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또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들 나와 계신데요.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 65세 애청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발기유도제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걸 복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친구들한테 얻어가지고 한 2개 정도 한 3년 전에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걸 어디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제 제가 병원에 갈, 일은 없어서 못 가서 또 물어봤는데요. 이걸 횟수에 상관없이 먹어도 되느냐. 그래도 친구들도 모른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횟수는. 그래서 그것을 뭐 일주일에 몇 번이냐, 한 달에 몇 번이냐.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 이제 그걸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횟수에 상관없이 먹어야 되느냐. 근데 병원에 가도 그냥 사람만 재고서 그냥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횟수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복용 양을 이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교포들이 많은데 교포들이 중국에 갔다 오면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네. 예, 포장도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우방충심왕 같이 잘 돼 있는데 예. 그거를 저도 지금 여러 개를 얻어놨는데 그걸 겁이 나서 못 먹고 있는데 그걸 뭐 복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네. 예, 그 뭐 두 가지. 예. 예, 언뜻 보면 뭐 굉장히 정력제처럼 포장도 멋지게 돼 있고 할 건데요. 네. 그냥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한테 던져주세요. 예. 강아지한테 뭐 함부로 던지시면 실제로 이 약은 정력제도 아니고요. 선생님 포장은 근사하지만 이 약의 실제 생산 단가는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래서 처방전으로 사는 약은 이제 정품일 경우에 물론 그것도 일부 이제 다는 아니고 일부 약국 같은 경우에 이제 카피하거나 임의로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식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의 큰 첫 번째는 이게 생산 과정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 약은 특히나 아까 혈압을 재고 줬다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질환이 있을 그런 경우에.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그래서 되고요. 일단은 저희들의 기본 원칙은 전문가라면 의사들은 그 원칙을 따라와야 되는데 발기약을 처방하거나 또 발기 주사라는 것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도와주는 것. 근데 이 약들은 분명하게 발기를 유발하는 약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약을 먹는다고 발기부전 자체가 치료되어서 10개 먹으면 10배나 좋아지고 100개 먹으면 100배나 좋아지는 이런 약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인공발기 유도약인 게 맞는 거죠. 발기부전 치료제란 말보다는. 치료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배가 있으시면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보조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뭐 원인 치료고 간단하게 이제 약으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약은 보통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 약의 효과는 약에 따라 좀 다른데 짧은 약은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적으로 이 약이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발기가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약은 2, 3일째까지 가기도 해요. 일회성 약으로. 그 약을 중복해서 그 기간 내에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약 자체가 24시간까지 가는 약인데 하루에 2-3개를 먹는다든지 2, 3일까지 가는 약인데 매일 먹게 되면 그때는 부작용이 몇 배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초반에는 심전도라든지 혈압 문제 그 밖에 내가 성인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병원에서 그런 진단 후에 약을 쓰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상담 주신 분께서 이 병원을 평소에 나는 안 다닌다고 하셨는데 건강하신 거죠? 예, 그 건강검진하러밖에 병원에 가질 않아요. 특별히 편찮으신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이제 약을 찾으시는 이유가 옛날보다는 좀 처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검사도 등급이 있는데요. 그 검사에는 선생님의 성기능을 상세히 보는 검사는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종합검진에 요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소변검사는 간단한 소변의 문제를 보는 것이지 그 안에 전립선염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연배에서 이제 성기능이 처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의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전립선 상태가 예전보다 안 좋아진다든지
또 그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고지혈증이나 뭐 혈압이 있다든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들을 다스리면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원인들을 다스리면서 발기약으로 약간 보조를 하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친구들도 보면 이약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중에서 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시장 같은 데서 함부로 구해다 쓰거든요. 그런 카피약을 쓰면 특히 몸 상태가 애초에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이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데 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거기다가 다른 원인인지 조금 원인을 확인해 두시면 네. 원인까지 다스리면 발기약을 조금만 쓰거나 안 써도 되는데 그리고 약 말고도 예. 다른 방법이 많다고 그럼요, 하니까 그럼요. 네, 예. 병원에서 예.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비슷한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네. 9706님인데 54세 남자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20년째 먹고 있는데 3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돼서 직접 네. 삽입이 어렵습니다. 네. 심장 초음파상으로는 심장이 약간 비대해져 있고 혈관도 비대해진 상태라고 하는데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앞에 분과 달리 이분은 네. 이제 뭐 혈압약도 그렇죠. 드셔야 되고 네네. 당뇨약도 드셔야 되고 하니까 네. 병원을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시는데 실제로 이제 심장에도 좀 부하가 걸려 있고 이런 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면 이 혈압약과 발기부전약은 좀 쌍극인 관계가 네,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발기약을 쓰려면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미 당뇨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발기약을 써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는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약의 효과가 상당히 부족한 형태가 될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확실한 그래도 뭐 인공적으로 도와주는 효과는 바로 뭐냐면 발기주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성기에다 주사를 놓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기도 하는데 습관이 되면 편하시고요. 네. 이것도 역시 가까운 비뇨기과나 성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예. 만나게 되면 인공적인 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기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시면서 가야 나중에 주사량이 너무 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자, 오늘 기술자들의 승자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 백혜경 원장님께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는 그럴 줄 아니, 자꾸 방송 이런 시간 식상해요. 아니에요. 애청자들이. 6513님께서 이렇게 보내오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답니다. 맞아요. 예. 네. 어쩌겠어요. 여자들 네. 좋다는데. 근데 저는 이 방송에 자신 있는 게요. 네네. 백 선생은 저를 통해서 참 네.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주 들으니까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되네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몇 날인가 기다려 바라보면 욕이죠, 욕.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 따라서 욕도 먹고 욕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남한테 욕 먹는 거 싫어하고 내가 욕하는 거 싫어해요. 욕. 고등학생이고 대학생들 다. 우리나라 그 말이 자꾸 변색을 해요. 단어가 짧아지잖아요. 어떤 데는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 민생 하면서, 엉뚱한 민생이라는 걸 하나 외면하고 있으면서, 민생, 걱정한다고 핑계대는 거. 이게 제일 싫어, 지금. 모든 것이 다 민생을 위한다는 거야. 민생, 국민을 위한다는 거. 말만. 떨어져 살잖아요. 자식들하고 세다가. 며느리들이 이제 잘 오지들 않으니까는 전화할 때 오라고 그러면 좀 난색을 피해, 며느리들이. 우리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이렇게 이제 쇼핑도 좀 하고 싶고 손자가 이쁘니까 애기가 감기가 들어서 핑계지. 이 마음 몰라주네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말이고요. 오늘은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죠. 듣기 싫은 말, 남도 듣기 싫습니다. 이런 거 이신점심이라고 하죠. 속에서 만나볼까 그 사람.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보세요. 피자를 한 입 물면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의 쫀득함이 살아있고 고소한 체다 치즈가 격정적으로 녹아들며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풍미가 휘몰아치는 느낌. 치즈의 치즈가 피자에 듬뿍. 땡길 땐 본능에 충실해. 1588-5588 피자헛.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추억의 그 물건 화로였습니다. 9509님 정답 화로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요강과 함께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었죠 하셨습니다. 7668님 정답 화로 보내주시면서 예전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방 안에서 고구마랑 감자랑 맛나게 구워 먹던 생각 나네요. 그게 벌써요 35년 전이라니 헤어졌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추억의 물건 화로 보내주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마지막 곡 듣고 계시죠? 김건모와 박광현이 부른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